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든든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사면 초과입니다. 금리, 유가, 국채 금리까지 3면 초과일까요? 시장을 견인해줄 만한 모멘텀이 없이 다소 답답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원님의 전략이 있죠. 오늘은 오후장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채권 금리와 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매크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침체 확률을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시장 조사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업은 62곳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238개 기업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 유럽보다 훨씬 강한 미국 경제에 연착륙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또 사우디가 월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10월이 아닌 올 연말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 상승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금리, 그리고 달러, 이렇게 유가의 상승은 모두 기업 이익에는 부정적인 소식이죠. 전일 발표된 미국의 공장제 주문을 보시면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1%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2월 내구재 주문 급증 영향으로 7월 내구재 주문이 감소를 했고요. 7월 공장제 주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 비내구재 주문이 전달 대비 1.1%나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과 유럽의 경제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자극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안 그래도 짓눌리고 있는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 발표된 유로존 서비스업 PMI를 보시면요. 47.9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로존 종합 PMI 46.7로 33개월째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설에 나선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크리스토퍼 웰러 연준 이사는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고용 데이터와 물가 지표는 연준에게 좋은 뉴스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면서 다소 비둘기적인 이러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 보시면 3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대비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DX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 삼성전자와 2차 전지 관련주인 금양에서 강하게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AI 관련주들이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신다라면은요, 의료 AI 관련주인 젠큐릭스 그리고 또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셀루메드, 셀바스 AI, 네오팩트와 같은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또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위고비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또 일동제약의 위고비 계열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 국내 임상시험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동홀딩스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올릭스, 일동제약, 클리노믹스와 같은 이러한 위고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푸른 기술이 로봇 관련 대장주로 나선 가운데 그 뒤를 따라서 스맥, 그리고 유진 로봇과 같은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에서는 KR 모터스와 나노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리화나 관련주 오성 첨단 소재가 지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인 엠플러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AI 관련 테마와 또 위고비 관련 테마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제가 최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요. 지수의 그 상승은 제한적인 가운데 섹터 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매에서는 그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란 특정 섹터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만한 이런 매크로적 이슈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또 물가지표에 따라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돌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요. 또 돌발 이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슈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대도 사실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섹터 간 순환매 속에서 단기 스윙 포지션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시고요. 또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항상 확보해놓고 시장을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권 흐름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수익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자, 위원님의 또 달달한 섹터를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자,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잡아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스마트 팩토리를 선점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모멘텀 끌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좋은 자리까지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K배터리 3사가 제조라인 자동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또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는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생산체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공정을 자동 제어 중이고요. 또 현대차는 2019년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이후에 5년째 불량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원가 절감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그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죠. 프레시던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또 조사기관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오는 2032년에는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제조업 위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심 가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오늘도 강추를 해주신 이유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삭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동사는 반도체나 철강, 제약, 바이오, 2차 전지와 같은 제조산업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올해 최대 IPO 종목이라면 두산 로보틱스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이러한 이슈가 전해지면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맺은 그 로봇 산업 자동화 솔루션의 독점 계약을 맺은 동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 확대 기대감이라든지 또 배터리 사업 확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동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동종목은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어제 음봉 이후에 오늘 굉장히 젠틀한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자, 목표가 최근에 9점을 넘어선 1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9,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상 엔지니어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발 모멘텀을 끌고 가져가 볼게요. 이 종목 목표가 14,000원 바라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더 달달해지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랩 먼저 볼게요. 이 종목 워낙에 부담 없이 바닥권에서 잡아주셨고 어제 다시 한번 전략을 챙겨주셨는데 목표가 9,000원을 뚫고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오늘 10,0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흐름 챙겨볼까요? 네. 먼저 제가 모니터랩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반복해서 AS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AS를 반복해서 해드릴 때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또 본방송 보시면서 모니터랩 그 공략들을 말씀드릴 때 그리고 또 AS를 해드릴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또 모니터랩 매수하셨고 또 오늘 목표가 돌파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시장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30조 원 정도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4년간 관련 예산에 1.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모니터랩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니터랩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단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크게 빠져도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최근에 보안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듯 테마의 수급과 또 테마의 상승 모멘텀을 미리 선점을 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린 만큼 충분히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인 7,440원을 이런 갭을 메꾸러 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자, 7,4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보안주의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랩은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모니터랩 단기간으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지지라인 7,400원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딥노이드. 정말 사랑스러운 종목이죠.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신고가 영역입니다. 윗골이 길게 안 달고 있는데 전부 끌고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딥노이드는 정말 달달한 10분에서 추천드린 정말 달달한 종목이고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지라인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리를 만들어드렸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대비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지지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딥노이드가 공략 종목으로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입니다. 27,000원 자리를 이제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방송 보시면서 또 딥노이드까지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딥노이드 사랑스러운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지지라인 27,000원 꼭 기억해보세요. 자, 위원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